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표준화가 이제 스마트 제조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 최근에 이제 국내를 포함해서 국제적으로 디지털 트윈의 표준화는 스마트 시티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디지털 트윈의 전반적인 표준화 현황과 특히 이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어떠한 표준화 진행 사항을 발표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표준을 하다 보니까 제가 디지털 트윈 표준화 현황 제목을 쓰면서도 이게 디지털이랑 트윈을 붙여 쓰는 게 맞냐 아니면 떨어뜨려 쓰는 게 맞냐, 사실 이거 자체도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좀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약간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 디지털 트윈에서 디지털과 트윈을 붙여 쓰는 거와 띄어 쓰는 거에 대해서 원칙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띄어 쓰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스마트 시티는 붙여 쓰는 게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용어에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표준을 소개시켜 드리는 데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발표는 디지털 트윈 개요, 디지털 트윈 시티, 디지털 트윈 표준화 현황 순으로 발표를 드릴 예정인데, 아마도 이전에 이제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 발표를 세션을 했고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디지털 트윈이 무엇인지, 정책은 어떻게 가는지, 기술은 어떻게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이랑 중복되는 부분은 일부 좀 스킵을 하고, 스마트 시티 쪽에서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표준화 현황 쪽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앞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셨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 기술 정의가 아직까지는 딱 이거다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엔트리에서 정의한 현실 세계에서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가상 세계에서 분석하고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를 최적화하는 지능화 융합 기술이다. 이렇게 지금 정했는데, 오른쪽에 디지털 트윈의 진화 그림을 보시면 사실 이제 여기는 2002년도부터의 그림이지만 디지털 트윈의 개념은 196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운輸분야에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에 와서 이제 붕업이 되고 이슈가 되는 이유는 사실 이제 크게 디지털 트윈뿐만이 아니라 전세적으로 IT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컴퓨팅 능력이 향상됐다. 그 부분이 아마 제일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AI도 컴퓨터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한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역시 예전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정립이 됐지만 이제 와서야 하드웨어의 속도와 이제 AI의 기능들이 합쳐져서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디지털 트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2, 3년 전부터 핫한 이제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스마트 시티와 이제 메타버스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스마트 시티와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작년에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가상 세계에 구현한 실제 사물의 쌍둥이다. 그래서 이를 실제 사물과 실시간으로 동기화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거쳐 관제, 분석, 예측 등 해당 사물에 대한 현실 의사결정 활용의 기술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많이 들어보셨지만 DNA를 이제 융합을 해서 탄생하는 기술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의 중요 키워드 중에 하나는 3D 객체죠. 그러니까 모든 3차원 어떠한 형상으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라는 어떤 중요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디지털 트윈과 이제 메타버스의 개념에 대해서 약간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 메타버스의 4가지 영역 중에 미러링에 관련된 부분이 디지털 트윈이고요. 사실 디지털 트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메타버스가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스러운 의견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트윈은 실제 세계와 가상 공간 2가지의 차원이 존재하는 기술이고요. 메타버스는 실제 공간, 가상 공간 플러스 제3의 공간이 존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과 그 가상 세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현실 객체의 모사 및 실시간 동기화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응용 서비스에 따라서 반드시 현실과 가상이 동일시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도 디지털 트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보신 그림이죠. 딜로이트에서 나온 그림인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디지털 트윈은 생성, 전송, 취합, 분석, 이해, 실행, 이 6가의 단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디지털 트윈뿐만 아니라 현재 나와 있는 모든 ICT 융합 기술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전송을 하고 처리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도 마찬가지로 그 6단계를 거치는데, 사실 여기서 물리적 세계와 이제 디지털 세계가 나눠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그 ICT에 관련된 모든 그 기술과 그 서비스들이, 가상 세계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들, AI 관련된 부분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물리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IoT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등한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디지털 트윈이 됐던 메타버스가 됐던 간에 IoT에 관련된, 그러니까 센서 부분이 정확하게 만들어지거나 연결되는 부분들이 개런티가 되지 않으면 실제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서, 지금 디지털 트윈을 포함해서 그 IoT에 관련된, 특히 센서에 관련된 기술 개발이 병행되어지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한국 디지털 트윈 연구소에서 일단 다른 행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 디지털 트윈과 그 실세계 시스템 간에서 디지털 트윈은 주로 이제 시스템 문제 해결책에 오리엔트 돼가지고 설명들이 많이 되지만, 시스템 교육 훈련이라는 분야도 디지털 트윈에서 활용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용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디지털 트윈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분석, 예측, 진단에다가 최근에 이제 가시와 관련된 부분들이 묶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 세계를 제어하고 최적화하는 그런 어떠한 일련의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의 그 주된 영역은 교육 훈련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그 VR, AR을 통하는 XR 관련된 부분과 연계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세계 시스템에 이제 증강화 정보를 추가시키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시스템 문제 해결책과 시스템 교육 훈련에 관련된 기술들이 결국 이제 메타버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랑 상당 많은 부분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자체의 기술도 되게 중요하지만 메타버스 입장에서 봐서도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할 거냐에 따라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커다란 분야가 이제 스마트 시티와 이제 메타버스인데, 이제 제가 얘기한 부분은 스마트 시티에서 디지털 트윈에 관련해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뭐 스마트 시티가 이제 그 산업 도시, 근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로 발전을 한 게 현재까지고요. 궁극적으로 각각의 그 지내오는 시간의 변화 동안 중요한 키워드가 있지만, 최근에 스마트 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디지털 트윈 시티입니다. 이전에 그 스마트 시티가 어떠한 중요 키워드로서 플랫폼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다면,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스마트 시티의 트렌드는 이제 디지털 트윈 시티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니터링, 진단 분석, 시뮬레이션 예측, 대안 제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개념은 기존의 뭐 디지털 트윈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나눴다면, 스마트 시티 입장에서는 현실 도시를 가상화하고 실제 현상 및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수집, 연계, 통합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시각화, 분석, 예측 등을 통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이다.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스마트 시티에서 디지털 트윈은
단순히 어떠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뭐 3D 조감도 모형이 궁극적으로 현재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레퍼런스들이 있지만 저는 요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요거는 이제 영국의 더블린에서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나온 이제 자료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은 그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6개 계층으로 나눠지는데, 제일 첫 번째 계층이 지형, 두 번째가 건물, 세 번째가 인프라, 네 번째가 모빌리티, 다섯 번째가 이제 그 디지털 레이어 해서,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요 그 다섯 번째 디지털 레이어에 관련된 부분이 IoT 센서에 관련된 데이터도 수집하는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제 마지막이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이 해야 되는 시뮬레이션. 궁극적으로 레이어 4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그 레이어 5 버추얼 레이어로 옮겨주면 디지털 트윈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적화된 솔루션, 이런 것들을 다시 현실 세계를 피드백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 이 그림 자체가 상당히 좀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에서 디지털 트윈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디지털 트윈국도 관련해서는 앞서서 그 LX 박범용 차장님께서 발표를 디테일하게 해주셨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그 공간 정보라는 어떤 기술 자체가 그 스마트 시티의 다양한 기술 중에 좀 인프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기본적으로 공간 정보를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디지털 트윈 역시 스마트 시티에서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마트 시티에서 공간 정보와 디지털 트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가장 큰 사업과 R&D 과제는 대부분이 스마트 시티 분야, 공간 정보 분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국토는 3차원 객체 모델, 중요한 게 행정정보죠. 아까 그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정보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현상정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걸 기반으로 하는 지금 여러 가지 정책과 그 기술과 서비스가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입니다. 그게 국토부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일반적인 어떠한 플랫폼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고요. 이게 그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공간 정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가시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트윈 정책의 중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3D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플랫폼 아키텍처가 일반적인 타 시스템과 자체가 유사하지만, 그래서 특이한 거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과 거버넌스 부분들이 플랫폼의 하나의 아키텍처의 중요한 축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제 주요 정책, 영국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국가 정책, 로드맵,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설계를 하고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최적화하는 요 어떤 네 개의 단계를 서로 이제 그 순환하면서 디지털 트윈을 발전시키고 있고요. 그림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도시 레벨을 가상 세계로 옮겨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되는 건 이전까지 그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이 그 북미와 이제 유럽에서 기술을 선도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2, 3년 전부터 스마트 시티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 트윈 시티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국가의 정책 아젠다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디지털 트윈 시티가 가져야 되는 핵심 역량을 이제 사회 기반 시설, 스마트 허브, 응용 분야에 따라서 9가지의 기술로 정의를 했고요. 이 9가지의 기술은 스마트 조정, 소프트웨어 정의, 가상 및 실제 상호작용, 정확한 매핑이라는 4개의 특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개의 기술 역량을 보시면 상당 부분 공간 정보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 얘기는
스마트 시티에서 디지털 트윈은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도 그 디지털 트윈을 이제 공간 정보 기반으로 활용을 해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9가지의 원칙을 발표하면서 그 중에 표준화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영국에서의 그 디지털 트윈 원칙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일단 표준 부분을 좀 강조했다는 부분이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마트 시티 이제 국가 시범 도시 그 세종 5-1 성악권과 부산 이제 에코델타 시티에 관련 부분에서 모든 이제 사업들의 디지털 트윈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종 5-1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트윈 8대 핵심 가치와 7대 혁신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트윈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부산은 처음부터 증강현실을 3대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산 에코 디지털 시티가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트윈을 스마트 시티에 적용한 가장 큰 가장 처음인 사례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 표준화 현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트윈 표준화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스마트 시티 입장에서 봤을 때, 표준이 같이 만들어져야지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표준이 가지고 있는 이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그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제 랜드스케이프는 궁극적으로 이제 ISO와 IC 위조를 기준으로 지금 작업이 된 이제 자료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디지털 트윈이 하나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IoT, AI, 아니면 빅데이터 이런 것처럼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기술을 서로 융합해서 나오는 하나의 어떤 솔루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디지털 트윈을 정의를 할 때 기념적으로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표준화 기구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디지털 트윈 표준화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단부가 그 서포티드 테크놀로지, 저희가 보통 이제 호리젠탈 기술이다, 수평적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공통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 관련된 이제 표준화 기구가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위에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에리어, 그래서 보통 저희가 버티칼, 그러니까 산업, 도메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쪽 부분도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빌딩, 헬스케어, 에너지, 스마트 시티, 제조, 스마트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디지털 트윈이 계속 기술 개발이 되고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표준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서 그 표준화 그룹이 만들어진 게 작년이고요. 이게 그 JTC1 SC41, 기존의 SC41은 그 IoT를 표준화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SC41이 그 인터넷 오브 띵 IoT에 관련된 표준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거기다가 디지털 트윈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SC41이 인터넷 오브 띵스 앤드 디지털 트윈으로 작업 그룹 명을 바꾸면서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표준화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가장 최근 자료인데 이제 유럽에서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표준의 그 어쨌든 관계도 이런 것들을 설명한 자료고요. 스마트 시티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스마트 시티 표준화 기구가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디지털 트윈은 JTC1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부터 이제 표준화 작업을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재작년 말이죠. 재작년 말에 SC41에서 디지털 트윈을 본격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이제 5월 달에 이제 한국 주도로 이제 워킹그룹 7, 그래서 이제 해상 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그쪽 부분과 기존에 나와 있었던 이제 디지털 트윈 관련된 어떠한 표준들을 모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ITUT는 이제 스터디 그룹 13, 17, 20, 여기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제 SG는 없고요. 일부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SG13은 이제 그 퓨처 네트워크, 클라우드에 관련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 네트워크와 디지털 트윈 네트워크 간의 인터페이스 기능, 서비스 요구사항, 아키텍처에 관련된 표준을 개발 중에 있고, 사실 뭐 SG17, 시큐리티는 디지털 트윈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SG17에서도 디지털 트윈 네트워크 상에서 다양한 위험 유형에 따라 뭐 5가지 차원에 대한 보안 고려사항, 요구사항에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G20은 이제 스마트 시티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 표준화 그룹이고, 실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 그다음에 그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현재 그 표준으로 만들어 줬고요. 지금 보시는 바가 요 그림 자세한 내용들은 ITUT는 표준이 무료로 오픈됩니다. 그래서 ITUT 사이트에 가셔서 요 관련된 키워드 치시면 요 관련된 표준 문서를 그냥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ISO와 IEC는 돈을 내셔야지만 표준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ITUT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뭐 SG20 제가 오늘 뭐 디지털 트윈이지만 주제 중에 스마트 시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SG20에서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표준 활동 부분들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SG20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를 좀 타겟으로 해서 국제 표준을 좀 퍼블리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국제 표준이 최초로 작년 말에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ISO 23247 디지털 트윈 매니팩처링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나라가 주도를 해서 국제 표준화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든 최초의 세계 최초의 디지털 트윈 국제 표준이고, 물론 이제 제조 쪽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스마트 시티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참고로 이렇게 나와 있다. 아마 이런 표준 문서를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그 오버뷰와 이제 일반 원칙, 그다음에 레퍼런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약간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에 대한 그 아키텍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표준은 말씀드렸듯이 아마 무료로 보실 수는 없고, 아마도 이제 스마트 제조에 관련된 ISO 23247 키워드를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하시면 발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IEC 시스템 커미티 스마트 시티와 JTC1 워킹그룹 11에서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그 디지털 툴과 관련된 그런 어떠한 이제 표준화 작업을 최근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앞서 제조 쪽에서 만들어진 국제 표준 이외에는 현재 제정된 스마트 디지털 툴에 관련된 국제 표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시티 디지털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BIM인데, 그러니까 BIM이 이제 그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나라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그 3D 모델의 3차원의 빔 설계도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궁극적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가 도시를 3차원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건물이 되게 중요하고, 이미 건물은 빔이라는 표준을 가지고서 3차원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빔을 확대해서 스마트 시티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그 지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빔에 관련된 표준화 기구가 IFC이고요. 이게 ISO TC 59 SC 13에서 이제 빔에 관련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의 디지털 트윈 동향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 이제 그 IEEE, IETF에서 사실 네트워크 관점, 그다음에 센서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 이제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IEEE 1451이라는 표준은 그 디지털 트윈에서 이제 센서 및 액추액체에 해당하는 물리적 객체의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물리적 객체 간의 협력 등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을 2019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IETF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을 만드는 이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현재 그 디지털 트윈 네트워크에 대한 컨셉에 관련된 표준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 슬라이드가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디지털 트윈을 전체적으로 좀 그려놓은 하나의 이제 개략적인 모델이고요. 그래서 건축 인프라 스마트 시티 중심의 공간 정보 디지털 트윈 표준 범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에서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표준 이슈들은 상당히 많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 사업들이 작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표준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트윈 관련 컨소시엄은 이제 디지털 트윈 컨소시엄 이제 미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미국의 IoT에 관련된 컨소시엄인데 IIC라고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컨소시엄, 요 두 군데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이제 기술, 이제 표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 국내에서도 그 디지털 트윈 표준화 포럼이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하지 얼마 안 돼서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위원회 구성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포럼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 표준화 현황, 이것도 사실 이제 앞서서 LX에서 발표를 했는데 디지털 트윈 국토 표준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KS를 일부 개발을 했고 현재 예고고시에 있고 이 로드맵을 가지고서 디지털 트윈 국토에 관련된 디지털 트윈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국토의 개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토에 적용한 것으로 우리나라 국토 및 지형 지물의 물리 공간을 디지털화하고 IoT 등을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공간의 국토 및 지형 지물을 연결하는 개념 또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국토와 이제 가상 국토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 현실 국토에 CCTV, IoT, 교통정보, 행정정보 이런 것들을 3차원 공간으로 옮겨서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3차원 공간 정보라는 키워드, BIM이라는 키워드, AR, VR, MR 이런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가상 국토에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현실 국토를 제어하고 관리하겠다 이러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사실 스마트 시티의 어떠한 개념적 프레임워크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디지털 트윈 분야인 디지털 국토에서 먼저 이제 상호 운영성 개념 프레임워크를 작년에 개발을 해서 현재 KS 표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서 볼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저희가 상호 운영성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시티가 하나의 딱 기술이 아니고 여러 기술이 서로 융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데이터의 상호 운영성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요 슬라이드에서도 디지털 트윈국도 데이터의 상호 운영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공간정보 표준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개념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필요로 하는 표준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디지털 트윈 참조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간 관계상 사실 이 그림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시티에서도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에 대한 참조 모델이 없어요. 딱 이거다라고 딱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제가 디지털 트윈 국토 참조 모델 개념 구도를 그렸는데, 나름대로는 어쨌든 이런 어떠한 레퍼런스 할 수 있는 어떠한 참조 모델이 있다라는 건 R&D를 한다는 거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디지털 트윈 국토이기 때문에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참조 모델을 그렸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디지털 트윈 국토 표준화 추진 로드맵은 이제 올해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3단계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국토에 관련된 어떠한 표준화 일정은 이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국내 표준화는 시간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TT가 매년 발간하는 ICT 표준화 전략 맵에서도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내용도 실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TT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충분히 활용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 표준화 이슈는 사실 뭐 이런 표준화 이슈들이 디지털 트윈만의 이슈가 아니라 모든 기술들에 대한 표준화 이슈입니다. 용어에 관련된 부분, 아까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레퍼런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너럴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가드라인 부분,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 마지막에 있는 상호 운영성.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만들어질 텐데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의 상호 운영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슬라이드를 뭐 올려서 그 디테일하게 발표는 못 드렸지만 혹시라도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따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